전형에 저희가 맞추기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에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배정이 4월이고요. 그 중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부에서 저희 전체 정원이 이제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배정이 이제 처음 되는 거는 3월입니다. 3월인데 저희가 이제 명목상으로 보면 2025학년도에 5,058명의 정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을 오늘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후에 대학의 이의 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4월에 3,340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별로 입시 전형 계획을 변경 계획을 마련을 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서 대교협에서 최종 5월에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량 과정 그리고 지역의 정착 장관과 합의까지 교육부 국가가 최일곱 책임지고 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등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사, 2호 학번과 복학생까지 함께 교육받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의 정원은 좀 큰 곳들 뭐 강원대, 충북대 이런 곳들의 배정이 어떻게 2027년의 정원은 2024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 수준으로 적용합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28년과 2029년의 정원은 613명이 늘어난 3,671명, 2030년과 2031년의 정원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반영하여 813명이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시설,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하여 7차례에 걸쳐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원도 충북대 같은 우선 경우는 보건의료 50명 기본법에 미만의 따라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과반수의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면서 5가지의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5가지 심의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지역 시기 때마다 필수 이게 또 공공의료 증원이 강화를 늘어날 위해 시기 때마다 지역과 또 갈등을 필수 빚을 의료 것 같기도 분야에서 한데 일할 이거에 인력을 대해서 어떻게 양성하는 생각하시는지 것을 궁금합니다.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기술 복지부 발전 등 미래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의료 환경 변화와 오늘 보건의료 그 정책의 변화도 안에 고려하기로 대해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한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회장을 교육의 질을 하셨고,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결이 양성 진행됐고, 규모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가 제시한 안정성을 그 확보하여 안에 대해서 심의하기로 반대 하였습니다. 표가 한 표 결정된 나왔습니다. 5가지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와 공급 모형의 모든 조합에 대해 거듭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정심에서 이 과정에서 새롭게 양성되는 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합의하였습니다. 5년간의 정원을 또한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 2사, 2호 학번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증원의 상한선을 두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상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정심에서는 인력 양성 이준영 기자입니다. 전체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제시한 것이며 개별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 배정 단계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먼저 하나 문의드리고 증원이 적용되는 첫 해인 2027학년도에는 2사, 2호 학번의 복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육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2033학년도부터 2037학년도까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의 신규 의사 인력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가 보도 설명드려 냈듯이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서 미래에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첫째, 말씀드렸다시피 의과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들 등 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논의했던 특히 각 대학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의 분야별로 적정 교수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학병원 중심의 학생 실습 과정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여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울러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소재지를 벗어나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지되는 걸로 봐도 셋째, 되겠죠? 의대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의료의 거점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5학년도에 2,000명 대학병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학생과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자율적으로 받도록 모집 하겠습니다. 정원을 좀 줄여서 하는 거를 제안을 먼저 함께 해왔었던 수업받는 것입니다. 이사, 네, 의료학번 이번에는 그 학생들의 정도까지 교육과 큰 규모는 신규 아니고 의사로의 여건을 성장을 받기 세심하게 때문에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사 자율적으로 2호학번 모집 정원을 학생들에 대한 감축하는 걸 교육 운영 고려하고 있지는 상황을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학 관계자 다음 및 질의 받겠습니다. 학생들과 지속 소통하여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네, 동아일보 하겠습니다. 방성원입니다. 이번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신규 의사 인력이 배출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좀 지역에 대해 신설을 위한 타임라인이나 계획도 있으신지 대학형 지역 여쭤봅니다. 필수 의사제도, 시니어 의사제도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정심에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기존의 우리 병원 간 공공의대 협력 관련해 네트워크 가지고는 강화를 국회에서 통해 의원입법이 이제 인적 발의된 교류도 상태였고,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거는 국정과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그거의 비대면 정원은 진료, 별도로 이제 책정해 그리고 현안 놓자라고 이제 해결을 위한 그 AI 기술 활용 등을 협의가 통한 있었고, 지역 당장 의료 이제 지원도 한층 2027학년도부터 강화해 나갈 입학생을 계획입니다. 받기는 현실 어려우니 그거를 이와 30년 함께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하여 해서 지역 잡아놓은 필수 겁니다. 의료에 대한 보조임 단계에서 안정적인 그때 투자를 설립이 가능한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는 저희 특히 공공의대 지역 같은 경우는 필수 이제 의료 복지부 특별 이제 회계를 소관이기 신설하여 때문에 투자를 법안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통과되고 국회에서 논의 하면서 중인 준비하고 의료사고 한다면 안전망 그 관련 30년 법안을 조속히 기준으로 맞추는 건 법제화하여 어렵지 않다고 의료인의 보고 소송 있습니다. 부담을 신설 줄이는 우리 동시에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신설이 있도록 되는 이제 제도화하겠습니다. 보정심에서 100명으로 이번 보정심의 핵심적인 보정심 결정의 핵심적인 정원을 내용은 배정하셨습니다. 지역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저희도 30년 것입니다. 개교를 목표로 정부는 지역 의사 제도를 올해 안에는 통해 이제 선발한 지역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원 이제 중앙과 일단 정원이 각 정해지고 지역 지역 의사 정해지면 지원 그걸 센터를 토대로 설치하여 교원과 교육에서 시설 인프라를 어떻게 할 그리고 건지 지역 매년 정착에 연차별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내년도부터 돕겠습니다. 예산을 이제 의과대학 배정을 재학 받아서 중에는 해야 되는 등록금, 실습비, 것입니다만 기숙사비 아직 구체적으로 등 필요한 저희가 내용과 언제 진료 상담과 확정할 맞춤형 건지는 교육을 충분히 정하지는 않은 지원하겠습니다. 상태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사가 검토를 된 하고 이후 있습니다. 수련 과정과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기간 네. 동안에도 지역 안정적으로 언제 지역에 정착하여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전문성을 여쭤봤는데 높일 수 그것도 있도록 타임라인 알수 대학병원 있을까요? 등과 연계한 다기간 협력 지역도 수련, 역시 별도로 맞춤형 저희가 직무 여러 교육, 가지 고려를 주거 해야 지원과 돼서요. 해외 지금 연수 단계에서 등을 말씀드리기는 지원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주도하에 지역 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의대 관련해서 네트워크 협력 다시 수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31년 성과가 높은 지역 수련 의대로 병원의 나오는 수련 비용을 정원이 다 지원하여 전부 다 지역 인센티브를 의사제로 강화해 적용되는 거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수련 체계 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조만간 별도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과거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겪으신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오늘 제가 발표드린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제안과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진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시된 숫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대변인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시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원들이 일부 휴학해서 군 휴학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권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의대 지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라는 기구를 거쳐서 부정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된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장관님의 총평이나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현장 질의 가장 큰 의미는 없으시면 온라인에서 질의하신 의사 정원을 질의로 증원하는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양성 인력의 목적과 또 그거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을 하였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건의료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 또 공급자, 수요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 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좀 과학적인 근거와 또 민주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합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게끔 지역의사제도에 대한 시행과 또 국가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 또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개편 같은 그런 계획들을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 온라인 많은 보정심위원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거는 의사수 정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육부에서 아니다.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정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클지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예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답변 주셨고요.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지역이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시점 등 조금 상세한 로드맵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김하면 기자입니다. 그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 네, 우리 부정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대랑 같이 각각 정원 100명씩을 책정해 놓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저희 복지부 내에서 물론 이제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고 복지부 내 별도 부서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지금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그게 좀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법안 소위 과정에서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만이나 응급의료 제시가 될 또는 텐데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들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그런 필수 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말씀 주신 대로 의료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그 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과정 중에 의료계의 의견과 또 우리 환자단체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또 소통하고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두 번째 이제 의사 규모가 추계에 비해서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는 여러 가지 그런 가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12가지의 모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통계를 내실 때 소수점은 모두 반올림하신 것인지 내년도부터 5년간을 정원을 정하고 궁금합니다. 그 정원들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가 2037년이기 때문에 2037년의 추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최저치가 한 1,500에서 7,000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범위를 주셨고요. 저희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5가지 심의 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7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그런 합의를 가지고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만약 25학년도 모집 인원을 초과한다면 25학년도를 상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몇몇 지역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대의 경우 25학년도 70명, 26학년도 40명으로 50%를 증원할 경우 80명으로 40명을 증원해야 하지만 25학년도 모집 인원으로 인해 30명만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35명이라는 이유로 최종 결론은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사 필요 규모가 더 적다는 이유로 더 적은 수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의료계가 추천하신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석하셔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2번 정도 회의하고 4번 정도 소위원회를 하셔서 수급 추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보정심의 7번 회의에 의협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의료계도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추계와 또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셨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 이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한보다는 최초에 배정된 그 인구 비례로 배정된 그 규모에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장관님, 현장에 계시는 기자님 질의 다 받겠습니다. 예, 저 TV조선의 차정승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정원이 자율적으로 줄어드는 건 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발표된 이 증원, 정원이 그거에 맞게 모집 인원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로 현재 보시는지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장에 내년에 각 의대별로는 한 뭐 수십 명 정도는 각자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교육 여건을 다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네, 그 25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됐었고, 네, 그 12개 모형에서 어떤 수요 모형과 어떤 공급 모형을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5개 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 노령화에 대한 부분들, 490명 또 뭐 AI 등의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생산성의 변화, 또 근무 환경에 따른 의사들의 근무 일수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의료 정책에 따라서 의료 이용이 합리화되면서 의료 이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한 모형을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계된 범위를 100%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추계에 대한 걸 존중하되 맞춰서 지금 여건들을 개선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좀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고려된 저희가 배정할 때 적용이 됐다는 대학별로 현재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어떤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더블링이 돼서 3,058명에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증원에 따른 지역 의사 양성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분 안에서 정원별 상한선을 좀 고려하되 국립대병원 좀 더 많은 그런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 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각 한 2배 정도의 상한 기준, 한 100%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증원하는 것들의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의 허윤희 기자입니다. 그 신설되는 의대 그 100명, 연 100명 그 배출은 모두 100명 모두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히는 건지 그 부분이랑, 그리고 저기 그 증원에 따른 지역의사 양성 지역 배분안에 보면 기준이 613명으로 돼 있는데 490 첫해 2007 학년도에는 490명인데 그거는 지역 배분 기준이 아닌 건지 613명으로 잡으신 건지 그 지역 배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공공의대로 신설돼서 배출되는 인원이 한 400명, 그리고 지역의대로 신설되는 인력이 200명이어서 이제 그 인력을 빼고 기존 의과대학 32개, 비수도권 32개를 대상으로 서울을 뺀 그 인력으로 계산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여건을 고려한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을 해봤더니 613명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평균. 그런데 27년에 한해서는 복학생이 한 770명 정도가 2027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3,058명의 기존의 모집 인원과 한 770명의 복학생과 신규로 들어가게 되는 613명이 중첩이 되게 되면 그 인력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라는 그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있으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
라고 얘기가 돼서 490명이 산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아마 표를 보시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연평균 한 660여 명 정도가 정원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배출 기준으로 보면 한 700명, 연평균 700명 정도가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님도 같이 이석하셔야 되는데 교육부 차관님 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계일보 장하선입니다. 차관님께 질문드리면, 여전히 그 지역 의대 교수님들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곳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지난 보정심 보고에서도 교육부는 교육 여건이 괜찮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전해들었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교육 여건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27년도 이후 양성계획 관련해서 정원 배정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 여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24, 25 학번이 더블링돼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임상 실습에 들어가는 것은 27학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학이 증원을 해서 증원을 했을 때 저희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그 당시 2025학년도에 받았고,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증원을 배정을 할 때도 시설 개선 계획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 그러니까 입학 전형에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4월에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배정이 4월이고요. 그 중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부에서 저희 전체 정원이 이제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학별 정원을 배정을 하고요. 배정이 이제 처음 되는 거는 3월입니다. 3월인데 저희가 이제 명목상으로 보면 2025학년도에 5,058명의 정원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그 정원을 감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저희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후에 대학의 이의신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4월에 확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별로 입시 전형 계획을 변경 계획을 마련을 해서 대교협에 제출해서 대교협에서 최종 5월에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은경 장관과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분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배석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이용익 기자입니다. 지역 의대 중에 이제 국립대로 좀 큰 곳들, 뭐 강원대, 충북대 이런 곳들의 배정이 어떻게 의대 정원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입니다. 이번에 이제 보정심에서 논의할 때 논의 참고로 대학별로 국립대의 경우는 50명 이상은 기존 정원의 30% 상한, 그리고 50명 미만은 100%, 사립의대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은 30%,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 상한선을 참고를 하는데요. 일단은 대학별로 그 자기들의 여건, 그러니까 교원, 시설, 그다음에 24, 25학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쭉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그 상한선을 참고로 해서 대학별로 정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강원대, 충북대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의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을 참고하고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서 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CBS 김종록 기자입니다. 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협 빼고는 모두 찬성한 건지 궁금하고요.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시기 때마다 이게 또 증원이 늘어날 시기 때마다 또 갈등을 빚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입니다. 오늘 그 증원안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의협 회장님께서는 이제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결이 진행됐고 정부가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반대 표가 한 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분은 다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보정심에서 애초에 논의할 때 우리 그 법에서 정한 수급축의 주기가 5년 주기여서 그에 맞춰 가지고 5년간의 정원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정원안도 5년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현장 기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아니, 그 뒤에. 네. 예, 더팩트 이준영 기자입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한 580명 정도 정부안에 제시했었는데 오늘은 한 668명 정도로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 수정안 이유를 먼저 하나 문의드리고 그 2024년도에는 처음에 2,000명 증원이었다가 그 자율감축을 허용해서 1,509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일부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아마 일부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보도 설명자로 냈듯이 그런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저희가 그 지금 그 5년간의 입학 정원 기준으로 보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68명쯤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논의했던 뭐 지나간 거긴 하지만 그 전에 논의했던 안도 여기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였지?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